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 모시고 저희가 방송을 또 낮에 하게 됐는데요. 일단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하죠.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고요. 네, 저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CP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류석영입니다. 네, 데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카이스트에서 멀리 대전에서부터 또 류석영 교수님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언어에 대한 깊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호스트를 또 데니에게 넘겨드리고 데니가 또 게스트이자 호스트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카이스트 류성현 교수님 모셨고요. 네, 카이스트 류성현 교수님은 포멀 시멘틱스 정적 분석을 되게 업계에서 되게 유명하시고 저희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업계에서는 약간 프로그래밍 언어 업계의 대모시다 모시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류성현 교수님 모시게 됐고 혹시 류성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이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계라고 해서 재밌었는데 저는 학계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 듣던 당근에 오늘 처음 왔는데 우리 잠시 식사하면서 여러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나 이 네 분뿐 아니라 이 건물 오면서 오다 가다 만나는 분들이 다 찐 개발자구나. 우리 학생들 여기다 탁 갖다 놔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매우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데니 그리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에서 이쪽 방향으로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요? 제가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할 거예요. 몸을 계속 이쪽 보게 그쵸.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교수님 이렇게 모시면서 이제 사실 양력을 좀 챙겨봤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서울과고 1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전체적인 오프닝을 이제 교수님이 좀 일생 얘기를 좀 먼저 듣고 싶어서 예, 그래서 어쩌다 일단 고등학교 때 있을 때 이제 유석영은 어떤 학생이었고 왜 카이스트 가게 됐고 과학고 가게 됐고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서울 사람이긴 한데 서울에 좀 좋진 않지만 우리나라가 서울에 여기도 강남이네. 강남하고 몇몇에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은 또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데 저는 서울에서도 저기 변두리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여중을 다녔어요. 근데 제가 수학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 되게 친하고 막 잘 지내도 수학을 좋아해? 되게 이상하다. 이런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 든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가 생긴다는 말씀을 듣고 선생님께 저희 가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도덕 선생님은 넌 지금도 조그만데 거기 가면 더 조그마진다. 가지 마라. 말하시는 것을 갔어요. 갔는데 와, 첫날부터 어떤 학생이 시그마가 어쩌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잘난 체를 하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학을 좋아해도 이상하지 않고 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변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선행도 안 했고 그 당시에도 선행을 했답니다. 근데 저는 안 했으니까 되게 못했어요. 못했는데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때의 좋은 점은 올라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축축 긍정적인 마인드. 그렇죠. 제가 또 긍정적이어서 그래서 한 2년 만에 카이스트에 가게 됐죠. 왜냐하면 고3은 하기 싫다. 2년 만에 갈 수 있는데 왜 1년을 더 해. 이러고 이제 카이스트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대전에 2층짜리가 아마 대부분 제일 높은 걸 거였어요. 3층도 별로 없는 시골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엑스포도 하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가서 대전 엑스포. 대전에 그 학교 바로 옆은 논밭이고 막 이랬어요. 근데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친구들하고 게다가 전 노래를 좋아하는데 저희는 숙제도 많고 하니까 동아리 모임이 뭐 밤 10시 아니면 어떨 때는 12시에 만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서 기억나는 것은 퀸의 노래를 여럿을 했는데 보헤미안 랩소디도 했어요. 네.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기억나는 거는 한 새벽 3시쯤에 숙제 끝내고 친구랑 둘이 숙제를 저 밑에 전사학동에 제출하러 가면서 내려가면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같이 부르면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게 놀았다고 하셔서 저는 그냥 정말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새벽 3시에 일단 숙제를 끝내고 그때부터 노시는 거군요. 그렇죠. 카이스트는 역시 다르다. 저희가 사실 이제 카이스트 출신도 아니다 잘 모르는데 전산학부를 바로 입학하신 건가 아니면 뭔가 가서 뭔가 뭐 다른 과를 둘러보시고 모르신 건가요?
카이스트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1학년에 전공을 정하지 않아요. 입학할 때는 무학년 무학과로 입학을 해서 1학년 내내 기초 수학, 과학, 뭐 CS 101을 하다가 1학년 말쯤 되면 모든 학과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다 쇼오프 학과 설명회를 해요. 우리 학과에 오세요. 여기가 뭐가 좋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1학년 때 CS 101을 그 당시에는 C라는 언어로 했는데 저의 고등학교 동기 친구들이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포인터. 막 왼쪽에 별 2개, 네. 뭐 오른쪽에 별 몇 개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런 시험 문제 나오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우리 고등학교 후배님들이 막 세계대회 나가서 상 받고 이러던 사람이 있어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고등학교 때도 잘 못하다가 했는데 뭐 그래서 재밌으면 됐지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래서 선산학부를 고르신 이유가 기생 너무 재밌어서. 재밌어서.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추리 소설을 좋아해요. 책을 별로 안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작가님이 여러 가지 힌트를 하는데 속잖아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따라가서 이게 범인인가 보다. 아니네. 어디서 속았지? 하고 돌아오는데 전 디버깅이 그런 거예요. 와. 요거가 잘못됐어. 고쳤는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어디서 속았지? 하고 다시 하는 디버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앞으로 갔습니다. 재밌어서 계속. 재밌어서. 저희 그러면 약간 질문이 이제 카이스트에서 또 보시니까 학사, 석사, 박사 전부 다 카이스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프로그램 언어 연구 쪽으로 좀 빠지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긴 사실 이제 전공이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떤 것 때문에 하기 시작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산 제가 학부 때는 근데 진짜 놀았어요. 그래서 밴드 보컬이었거든요. 와. 그리고 아까 보헤미안 랩소디를 부른 뮤즈라는 또 동아리도 했고 그리고 우리 학교는 한 달에 한 번씩 달리기 대회가 있는데 제가 수년간 여자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노느라 바빠서 공부는 조금 늦게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긴 한데 어느 분야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무엇이 재밌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성적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가야겠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석사 입학할 때 우리나라에 탁 도착하신 저의 지도 교수님 이광근 교수님을 만난 거죠. 이광근 교수님은 미국에서 AT&T 벨랩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고 계시다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부푼 꿈을 안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하셔서 학생을 받아야 된다는데 어디 한 명씩 이렇게 막 자기소개를 하는 걸 보셨는데 이제 제가 나왔대요. 한 명씩 이렇게 무대에서 선배들이 막 놀린 거죠. 뒤에서 노래해 막 이랬대요. 근데 교수님이 저 조그만 여학생은 누구지? 설마 노래하겠어? 했는데 제가 노래를 하더래요. 무대에서. 그래서 우와 뭐지? 그랬는데 교수님은 이제 가진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성적순으로 쭉 쓰셨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갔어요. 한마디로 PL에 대해서. 근데 다행인 것은 정말 저한테 잘 맞는구나. 어떤 면에서 잘 맞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엄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대강 때려 맞춰서는 잘 안 돼요. 엄밀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론적으로도 흥미를 느끼면서 실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라서 PL이 저에게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사이드로 새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희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요즘도 여학생 비율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류선 교수님 학교 다닐 때 여학생 비율이 많은지 아니면 별로 없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매우 적었죠. 그리고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대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저희 대학원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 학과장님께서 옛날이잖아요. 제가 옛날 사람이니까 여학생이 대학원을 가면 한 남학생이 군대 가야 돼. 그러신 거죠. 그래서 여학생들은 그냥 그 당시에 데이콤이라고 좋은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 가라는 거예요. 대학원 가지 말고 남학생한테 양보하고. 그래서 아니 자기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못 가는 건데 왜요? 하고 문 쾅 닫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적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선배 언니들 지금도 저희 선배 여성 과학자분들을 매우 존경하고 제가 뭐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연구실에서 저희 학생들하고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힐링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 여성 관련 이야기하면 우리 여성 후배들을 위해서. 아니면 제가 뭐 포용성위원회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소수인 여러 가지 기준으로 소수인 학생들을 위해서 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적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았어요. 멋지시네요. 진짜. 이 뭔가 약간 뭐 족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좀 바뀌고 힘들고 이런 것도 좀 있었나요? 이게 학교 생활하면서 여학생이라서 좀 힘든 것도 텃세. 텃세. 그게 솔직히 말하면 사실 저는 아까 학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캐릭터잖아요. 별로 안 힘들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그 10대는 어리잖아요. 저도 저의 20대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게 너무 많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많았어요. 기숙사에서 남자 학생들이 뭐 여학생들 등수 매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저는 나쁘다기보다 어려서 좋진 않지. 안 그래야 되는데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여중보다 과거가 더 편했던 사람이라서 어려운 줄 몰랐는데 뒤늦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너무 힘들었던 친구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과거나 카이스트에서 어렵게 보냈던 여성들은 나중에 본인의 딸은 그런 곳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는 우리 후배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즐겁게, 안전하게, 신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그 시대는 뭐 너무 옛날 얘기지만 사실 뭐 잘못한 사람들도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그러고 있었어. 너무 중요한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그런 거를 했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뭐 저도 꼭 부끄러운 거 많아요. 범죄 아니더라도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저 카이스트 박사 하시고 이제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원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 이야기 들려줄 수 있나요? 박사 끝나고 가신. 네, 박사 끝나고 제가 그 학부생 때부터 이제 연애를 한 거라서 CC였어요. 4년 선배가 물리과에 있는 4년 선배랑 CC였는데 그분이 남편이 지금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박사 졸업하고 4년 차니까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생 때 결혼을 했어요. 일찍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 3년 후에 몇 년인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졸업하고 나서 남편은 그 당시에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박사를 졸업할 때 포닥으로 하버드에서 오퍼를 받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 제가 아기를 가진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 애트리에 휴직하고 가겠다고 했더니 그때가 막 그 우리 IMF고 안 좋을 때라서 휴직이라니 그냥 가세요. 뭐 이렇게 된 거죠. 회사에서. 그래서 거의 뭐 제가 임신해서는 혼자 미국에 있었고 아기 낳기 한 달 전에 남편이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버드에서는 3년 동안 디버깅 에브리웨어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디버깅 기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3년 동안. 사실 저희가 또 다 대학을 안 나왔다 보니까 포닥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학부 공부한 다음에 석사 그리고 박사를 카이스트에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바로 회사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창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교수를 바로 지원하는 경우는 그땐 별로 없었고 그래서 박사 후 연구원이라고 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박사 과정에서 오케물이라는 함수형 언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이 있으면 좋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버드에서 말씀드린 그 디버깅 에브리웨어는 C, 자바, ML 여러 가지 언어 그리고 X86, 밉스, 스팍스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다 지원하는 거를 하는 것이라서 매우 그런 조금 더 많이 다양한 경험을 만들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썬마이크로 시스템으로 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포트리스 프로그램 언어 개발 이런 것도 하셨더라서 혹시 그때 이야기도 잠깐 들려주세요. 네. 그래서 하버드에서 3년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먼저 가서 남편은 부랴부랴 갈 곳을 찾아오느라 MIT 바로 앞에서 있는 창업한 작은 스타트업을 다녔어요. 2년을 다니다 보니 이제 회사가 망할 기미가 보여가지고 그 옆 근처에 있는 하버드하고 MIT가 같이 해서 만든 그런 HST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MGH라는 병원도 있고 또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버드에 3년 있는 동안 재미가 있긴 한데 하드웨어는 저랑 좀 안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X86 ABI 책은 막 이렇게 두꺼운 게 한 서너 권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밀한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뭐 이런 게 재밌는데라고 생각할 찰나에 그 당시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연구소가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포닥을 뽑는다는 공고가 나면서 우리가 과학자와 공학자를 위한 새로운 언어 포트리스를 만듭니다라고 붙은 거예요. 네. 그리고 PI는 가이스틸. 가이스틸은 누구냐면 뭐 스킴이나 자바 랭귀지 스펙의 저자 중에 한 분이고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포닥으로 하버드에 와서 3년 지났으니까 조금 더 승진했는데 포닥으로 다시 가더라도 나 저거 하고 싶어인 거예요. 그 공고를 보는데 한 줄 한 줄이 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마 교수님 커리어상 처음이자 마지막 회사라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5년을 있었어요. 네. 그런데 너무 좋아서 거기는 제가 5년을 다니는데 매일 어떨 때는 운전해서 가고 어떨 때는 버스 타고 들어가는데 그 캠퍼스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오늘은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까 이런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하버드는 동부에 있고 미국에서 선마이크로는 본사는 원래 서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니신 곳이 서부인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도 연구소가 뭐가? 거기에도 동부에도 동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사는 서부긴 한데 그 당시에 써니 워낙에 이제 큰 곳이니까 뭐 텍사스 어스틴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근데 동부에는 하버드와 MIT라는 좋은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사실 우리가 보스턴이라고 하지만 하버드, MIT 다 캠브리지라는 작은 도시에 있어요. 두 학교는 지하철 2정거장 사이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 벌링턴이라는 또 게 있는데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약간 들으시는 분들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요즘의 엔비디아 느낌일까요? 오, 그렇죠. 그게 기술적으로 선도하고 그거보다 더 뭔가 더? 근데 엔비디아 느낌은 좀 더 앞에 아니에요? 한 90년대 이때가 뭐 이런 그때가 와 그쵸, 진짜 그쵸. 진짜 써니 잘 나갈 때는 제가 학부생일 때예요. 제가 91학번인데 제가 91학번이니까 91년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살던 나라는 아니고 그쵸. 개발도상국이었고 카이스트도 제가 학부 6회 입학이에요. 91년이 86년에 대학교 1학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써는 정말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전 세계에서 그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그냥 하드웨어 회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데 중에 하나였죠. 뭐 솔라리스 뭐 그렇죠. 이런 것들. 솔라리스 OS 만들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선에서 전 세계 개발도상 국가 중에 잘할 것 같은 학교에 스팍스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를 무상으로 기부하고 카이스트에도 기부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한 마음에 만든 동아리 이름이 스팍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간 2001년 그때는 살짝 꺾인 때였어요. 왜냐하면 슈퍼컴퓨터가 이런 노트북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을 몰랐던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자바나 솔라리스나 오픈 소스를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었는데 회사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어요. 오픈 소스로 어떻게 돈을 버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5년 있는 동안은 정말 재밌었는데 마지막 1년은 오라클이 우리 회사를 산대라는 루머가 돌았어요. 오라클? DB 만드는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가?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근데 이게 또 독점 방지 때문에 한 1년을 넘게 끌어서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1월에 그 문을 닫았죠. 써니.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 경쟁이 심한 실리콘밸리에서 써니 문을 닫은 날 귀여운 만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무덤 앞에서 선을 다 같이 이렇게 묵념하는 그런 스티커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약간은 뭐지? 그때 완전 오픈 소스가 막 하던 시기긴 하지만 그쪽에서 상징 같은 회사가 맞아요. 거의 상업용의 제일 큰 회사 중 하나인 오라클에 넘어간다는 게 뭐 MySQL, 뭐 맞아요. 자바 다들 막 이게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많이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써네 인플로이들 우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약간 오글거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개발자들이 원래 오글거리는 말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배운 이 좋은 기운을 좋은 마음을 선한 마음을 이 큰 선을 작게 나눠서
작은 선을 우리 마음에 품고 가서 우리가 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영향을 퍼뜨리자 뭐 이런 오.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러게요. 진짜 뭔가 오글거리는 느낌. 엔지니어들이 말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회사예요. 써는 그렇죠. 저한테. 그래서 듣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아있는 자치는 이제 메타의 그 캘리포니아 본사 간판 뒤가 맞죠. 그게 썬마이크로 거기에 맞아요. 썬마이크로 시스템즈가 본사 아마 있던 위치고 맞아요. 아마 썬마이크로를 약간 기리는 그 의미로 간판을 없애지 않고 뒤집어가지고 맞아요. 메타가 됐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 갔을 때 거기 뒤에 가서 거기 가려면 횡단보도 2번 건너야 돼가지고 저기 있어서 가서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일부러 굳이 보고 왔거든요. 약간 그 좀 남아 있어서 네, 마음에. 굉장히 상징적인 그렇죠, 상황이었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가이스트리라는 그 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구루 같은 한 분을 보고 이제 가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구루들을 몇몇 떠올려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괴팍하다고 이게 소문도 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고 되게 뭐 재미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가이스트일과의 어떤 경험은 어떠셨나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또 역시 또 옛날이잖아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 당시에는 우리 학교 교수님들도 되게 좋았는데 약간 학교가 아직 지금처럼 이렇게 막 잘할 때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학교도 그렇고 그랬는데 가이스트를 처음 배웠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렇게 세계적인 사람이 거의 뭐 지금 역사책에 나올 만한 분인데 네.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 저렇게 다정할 수 있구나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여름에 3달 동안 다양한 학교에서 인턴을 와요. 대학원생들이. 그러면 굉장히 잘하는 학교에서 와도 뭐 대학원생이 뭘 알까 왜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있는 동료는 막 그 학생들한테 구박하고 막 그랬는데 가이는 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저희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하고 네. 페어 프로그래밍을 그때 굉장히 와.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생이 오면 가이 짝꿍 우리들이 다 대학원생들하고 짝꿍들이 있었는데 가이 짝꿍하고 나란히 앉아서 오전에는 뭐 예를 들어 그 가이가 코딩하면 짝꿍이 옆에서 이렇게 보는 페어 프로그래밍 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바꿔가지고 학생이 하면 가이가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럴 땐 이렇게 찾아봐 뭐 알려주는 그런 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선에서 배우신 게 되게 많으시겠어요. 네, 5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많이 배웠던 것은 미국에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 다양성이나 포용성에 제가 눈을 뜨게 된 것도 저는 저의 20대를 생각하면 그냥 뭐 이렇게 좁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냥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고 코딩 잘하고 굳이 사람하고 그다지 인터랙션 할 필요 없고 뭐 이런 그러다가 정말 미국에서 많이 크게 배운 것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참 많구나 이런 것을 겪었습니다. 제가 아침 안가 들려왔던 질문 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어떤 걸 좀 배우셨나? 바로 답변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세요. 근데 혹시 이제 사실 어쨌든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 이제 기울긴 했지만 되게 잘 나가는 회사였고 다시 학교를 이렇게 돌아가기 결정하신 좀 이유는 있나요? 이게? 그때 제가 하버드에서 3년 있는 동안 딸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내 식구가 오손도손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가 오랫동안 제가 딱 가자마자 딸 둘을 낳았으니 한국을 거의 못 가다가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랑 모교에 부부가 다 모교 출신이니까 교수님들께서 한번 지원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근데 저는 정말 1도 생각이 없었어요. 매일 출근길이 설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은 좀 더 나이도 저보다 4살 많고 하니 약간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한번 지원해봐. 라고 저는 나는 됐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된 거죠. 오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저도 한번 지원을 했는데 또 오퍼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꼭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옵션은 많으면 좋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오퍼를 받고 한 1년을 고민을 했어요. 1년을 기다려 주시니까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성으로서 살기에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편한데 저는 딸이 둘이잖아요. 그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데 제가 선에서 배운 이 많은 것들을 우리 후배님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즐겁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도 세계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걸 보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가이한테 상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이가
너가 우리랑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나는 너가 가는 것도 너무 좋겠다. 너가 그런 변화를 만들고 싶으니. 그런데 너가 한국에 가면 계속 우리가 그리울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어도 한국이 그리울 거야. 그래서 둘 다 좋고 둘 다 아쉬움이 있을 텐데 잘 생각해봐라 그러셔가지고 그 딱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는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학교 정문으로 딱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1층 강의실에 큰 강의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항상 가슴 뛰는 쪽으로. 맞아요. 재밌어야 돼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제가 학계 쪽은 잘 몰라서 질문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제 교수님이라고 하면 이제 교수가 있고 연구가 있고 두 개가 조금 다른, 맞아요. 그러니까 재능도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설명하신 거 보면 가르치신 거는 아마 그때가 처음이신 거고 주로 연구만 한 10년 넘게 네네.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교수를 상상하니까 더 그게 약간 가슴이 뛰신 건가요? 제가 네.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건 아기. 아기를 너무 예뻐하고 그 젊은 다음 세대를 좋아하는 하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그 나이 때 받고 싶었으나 내지는 있는지도 몰라서 못 받았으나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석 달 동안 오는 인턴들이 네. 재밌었어요. 전 가르치는 것이. 근데 석 달 만에 가니까 너무 서운하고 아쉬운 거예요. 근데 뭐 그럼 계속 있을 수 있겠네? 뭐 이런. 제가 또 이제 교수라는 그 세계를 잘 모르니 그러면 돌아오시 바로 교수가 됐는가 아니면 그 교수 안에서도 뭔가 좀 트랙이 또 나눠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 교수들은 중간에 회사를 다녀오신 분이 많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에 박사 받은 후 박사 후 과정을 한 1, 2년 하신 다음에 오세요. 분야에 따라 달라서 바이오 쪽은 박사 후 연구는 5년 넘게 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던데 전산 쪽은 1, 2년 포닥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8년을 나가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와서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만 계시고 있던 분들이 가지는 관점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더 약간 그리고 제가 성향상 반골이라서 어른들 말 잘 듣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서 그래서 가자마자 그냥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보통 교수는 조교수로 시작해서 부교수, 정교수인데 저처럼 나이가 많고 경력이 있으면 부교수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학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산업계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많이 발표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이는 있지만 조교수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성격상 그런 걸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까 뭐 이따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시작부터 자바스크립트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연구는 쉽지 않은 연구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누군가가 이 자바스크립트 연구를 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왜 너가 하니 고생이 많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뒤늦게 나중에 저희 주니어 후배 교수님들이 그때 어떻게 그럴 생각을 하셨어요? 뭐 이런 질문들 하시거든요. 제가 또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수업도 그렇게 다른 분들이 하는 대로 안 하고 그냥 제 맘대로 재밌었어요. 그럼 시기로 보면 카이스트 교수님으로 들어간 게 한 2010년 안팎 정도. 2009년 12월. 조금 있으면 연구 주제로 넘어갈 것 같아서 교수님의 삶을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보통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상상했을 때 방학이 있어서 너무 좋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의 그 일화였나 그걸 보니까 방학 때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방학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제로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잘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배우게 해줄까 이런 연구들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의 방학도
그 이제 첫 번째 방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교수를 시작하고 나서 그런 방학들이 어떻게 좀 고생으로 채워졌었는지. 매우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수업을 한 다음에 제가 강의를 잘했나?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강의를 잘 봐주시는 우리 교육원이 있는데 신청했어요. 저 강의 좀 잘하는지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전문가가 오셔서 녹화를 하시고 네. 뭐 이런 걸 주셨어요. 제가 성격이 급하거든요. 질문을 하고 기다리지 않고 제가 답하고 막 뭐 이런 것들 말이 너무 빠르고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신 것이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랑 저는 우리 학생들이 학기 중에 수업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 교수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나의 연구 분야랑 거리가 먼 것 같아도 어떻게든 나에게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기 중에 연구하는 학생들도 있긴 한데 가능하면 제가 좀 놔두려고 해요. 마음껏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게. 근데 방학이잖아요. 네. 이제 불꽃을 태워야죠. 그래서 방학에는 우리 그냥 신나게 갈아 넣어서 연구를 합니다. 이야. 제가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 오래 계셨고 이제 학교 오래만 오신 거잖아요. 뭐 좀 약간 좀 다른 것도 많이 느끼시거나 아니면 뭔가 좀 답답한 것도 좀 있으신가요? 처음 왔을 때? 그때가 그 당시가 우리 학교가 좀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학부생 때는 노래 부르고 달리고 그냥 무지갯빛 너무너무 좋았는데 돌아온 학교는 회색빛이었어요. 보헤미안 랩소디를 부르던 동아리는 한 30-40명이 있는 동아리인데 거의 중창 사이즈로 줄었고 교수 동아리는 다 없어졌고 그리고 제가 2009년 12월에 왔는데 1년 후에 우리 학교에 몇 달 사이에 4명이 재사를 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울면서 학교를 이렇게 돌면서 미국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 있는 그분은 몇 년 있다 그 자리를 내려갈 사람인데 나의 모교를 이렇게 만드는 걸 보고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학생 주임이나 학생위원장이나 뭐 그런 게 이제 쌓여서 나중에 학생처장 뭐 이런 걸 포용성위원장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쟁이 심한 학교고 우리 학생들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를 갈아 넣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더 많은 기회를 보여주고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걸 주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막 하는 게 저는 이거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가 제일 어렸었어요. 혹시 뭐 가능하시면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이런 거 좀 있으신가요? 그런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그때에서 저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학생이 와서 그 4명 중에 1명이 전산학부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오빠랑 그 전날 수업을 같이 듣는데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한마디를 했으면 오빠가 아직도 제 옆에 있을까요? 뭐 이런 그러니까 보통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자책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상대적으로 젊고 잘 들어주고 하니까 상담을 하러 굉장히 많이 왔는데 예를 들어 뭐 우리 학교에 성소수자 학생들이 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죠. 저도 몰랐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학교에 성소수자 학생이 있어요? 제 옆에는 없는데 뭐 이런 말을 그냥 그러면 그러시니까 얘기를 안 하겠죠?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이런 거죠. 그때는 성소수자가 뭔지도 잘 모르던 때였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찾아왔어요, 저를 그 학생들이. 그 성소수자 학생뿐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가정적으로 어렵거나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여자친구랑 싸웠거나 뭐 남자친구랑 싸웠거나 굉장히 많이 오게 되는데 저는 공돌이잖아요. 뼛속까지 공돌인데 제가 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고 그때부터 상담 공부도 하고 그래서 뭐 자살 예방 교육도 받고 생명의 전화 상담 교육도 받고 그런 걸 하게 되었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너무 티처럼 면담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약간 바뀌나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 요즘 T처럼 한다는 게 결국 약간 성향처럼 느껴져서 이게 그냥 그렇죠. 이런 사람 이 느낌이잖아요. 그게 그 MBTI를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비유를 들자면 저는 그냥 하잖아요. 태어나기로 ESTJ예요. 저랑 같으십니다. 그냥 완벽하게 ESTJ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그냥 기본 성향인데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저는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면서 T가 F로 조금 더 오고 E가 I로 좀 더 왔어요. 그 S랑 J는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왜 E랑 I는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 강점 진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각 사람마다 뭐 34가지의 그런 테마가 있는데 문제를 풀면 나의 그 34가지의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나랑 그 순서까지 똑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두 명밖에 없을 만큼의 비율 계산해 보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 연구실 학생들하고 그래서 그걸 해요. 저희는 예전부터 MBTI나 이런 걸 했던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좀 잘 이해해보자는 거였는데 저희 학생들 연구실에 한 명 빼고 다 절친이라는 테마가 있어요. 절친이라는 테마가 거의 다 탑 1에 있거나 5 안에 있어요. 근데 저는 절친 저 밑에 있거든요. 그 절친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친해지면 너무너무 친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강점 진단을 한 다음에 전문가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끝나고 선생님이 저한테 교수님 그룹 미팅도 하시는데 학생들하고 1대1 미팅을 꼭 하세요. 이 학생들은 교수님하고의 1대1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저희 집이 딸 둘이랑 이렇게 4명이잖아요. 유일한 남자인 우리 남편만 절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에게 매우 서운할 거예요. 재밌네요. 연구지 넘어가기 전에 네. 말씀하신 질문인데 이게 어쨌든 교수님 이력을 좀 보면은 누군가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지내셨잖아요. 과학고 졸업하셨고 카이스트 나오셨고 하버드 갔다가 되게 유명한 회사 나오고 다시 돌아왔는데 누군가 보기엔 되게 이렇게 화려한 인생이 하신데 또 약간 본인의 고난이 좀 있었다면 혹시 좀 있었나요? 사실 저는 매 순간이 고난이긴 했는데 그 하버드 3년 있을 때 딸 둘을 낳을 때 잘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약간 산후 우울증도 있지 않았을까? 그 시간이 하버드 연구하는 거 재밌긴 했으나 제가 워낙에 긍정적인 사람이라 저의 일생을 봤을 때 제일 우울했던 시기이긴 해요. 재미가 그렇게 없었고 그래서 폴치리스 공고 보고 그냥 바로 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박사를 받았다고 꼭 일해야 되나? 아기들이 예쁘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은 아니지만 아기들을 잘 돌보고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네. 그런데 폴치리스 일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리고 또 교수로 와서도 산업계에서 계속 있다가 학교에 와서 논문 쓰는 것도 쉽지 않고 자바스크립트 연구 쉽지 않고 뭐 어디 매번 쉽지 않았는데 네. 저는 아까 벌써 파악하신 것처럼 재밌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테뉴어 받겠어라고 누가 쫄 수 있잖아요. 7년 만에 좋은 실적 안 나오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막 이런 수도 있으나 그냥 뭐 원래 삶은 힘든 거야. Life is unfair.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옆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 고맙고 이 어려운 자바스크립트 연구를 같이 해줘서 고맙고 저한테 이걸 하자고 해서 고맙고 그냥 그렇게 지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힘든 일이 많긴 한데 저의 성격상 지난 일을 별로 특히 안 좋은 것은 별로 기억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제 성격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뭐 그런 질문 많이 안 하고 교수님한테 뭐 조언을 구할 때 학생들 힘들어할 때 어떻게 뭐 조언해 주시나요 보통? 힘들어할 때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뭐 이러면 보통 부모님이 아이고 착하고 넌 이런 학생이고 이런 아이야.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30대 때 그런 고민을 시작하고 40대에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서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뭐 좋아해요?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울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의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좀 해라 그 말을 많이 해요. 우리 학생들이 잘 안 먹고 잘 안 자고 컴퓨터 앞에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북목 점점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더 힘들거든요. 맞아요. 혹시 또 여쭤보시고 아니요. 그러면 잠시만 제 화면이 꺼져서 그래서 이제 연구주 넘어갈 건데 네. 이제 오늘 좀 어려운 주제예요. 네. 포멀 시멘틱스랑 자바스크립트 이야기할 건데 너무 어려워서 일단 포멀 시멘틱스 뭔지 네. 뭐 간단하게 청취자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포멀 시멘틱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저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연구해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는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을 받았으나 그냥 제 마음대로 대답을 없습니다. 네네. 프로그래밍 언어는 뭘 연구해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렇죠. 심지어 전산학부 교수님들도 C 있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좋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언어를 소개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2년 전에 심지어 백악관에서 C같이 안 좋은 언어 쓰지 말고 러스트처럼 훨씬 더 좋은 언어를 쓰세요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상대적으로 더 좋은 언어들이 있고 저희가 써내서 가이스틸과 함께 만들었지만 죽어버린 그 폴트리스라는 언어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언어를 만드는 연구가 한 축에 있고요. 그런데 참 개발자님들은 아무리 좋은 언어를 만들어도 안 쓰세요. 원하는 걸 써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그렇게 오랫동안 1등이었고 2024년부터 파이썬이 1등이에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고 그 언어들을 조금 더 좋게 만들거나 그분들이 만든 이상한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석을 하거나 이런 결함을 잡거나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도구가 포멀 시멘틱스예요.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자바스크립트는 1995년에 브랜든 아이기라는 20대 청년이 열흘 만에 만든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좀 몇 년 지난 다음에 가이스트라고 또 딕가브리엘하고 두 분이 브랜든 이리 와봐. 이거 언어 좀 잘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브랜든이 괜찮아요. 이거 많이 안 쓸 거예요. 이건 많이 안 쓰여요. 그랬는데 너무 많이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막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브랜든 이렇게 만들면 코드가 어떻게 될까? 결과가 뭘까? 그러면 글쎄요. 실행해 볼까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게 아주 전형적으로 포멀 시멘틱스가 없는 경우. 근데 그 반대는 뭐냐면 언어를 만들 때 엄밀하게 얘가 어떻게 동작해야 될지를 잘 설계한 다음에 구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식. 근데 그렇게 만든 언어 중에 널리 쓰이는 언어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러네요. 하나 정도 들어줄 수 있나요? 뭐. 많이 쓰이는 거. 네. 또 이제 예를 들자면 자바스크립트가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에서 돌라고 실행하라고 아주 간단하게 만든 스크립팅 언어였어요. 근데 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 만드는 회사들, 그 당시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서로가 더 빠른 브라우저를 만들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벤치마크 이렇게 빨리 만들고 막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 그 커뮤니티가 안 친절해요. 맨날 싸우고 막 이래요. 항상 춘추국 시대죠. 진짜 아주 전형적으로 통일한 거는 없는 싸우고 막 이러는 뒤에서 이상한 짓 하고 뭐 이런 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너무 싫어하던 사람이 만든 것이 웹 어셈블리라는 언어예요. 그래서 웹 어셈블리는 이름 자체가 자바스크립트는 간단한 스크립트 언어였는데 웹에서 어셈블리처럼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웹에서 진정한 어셈블리 언어다라고 만든 것이 웹 어셈블리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만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장 지금까지 저희가 웹 어셈블리의 왕이라고 부르는 안드레아스 로스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언어는 만들 때 엄밀한 포멀 시멘틱스를 같이 만들도록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예는 PL인가요? 그렇죠. 네. 또 안드레아스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요. PL로 받고 구글에서 그런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 연구를 하다가 블록체인이 한창 유명할 때 CTO였을 거예요. 어디 이제 모셔간 거예요. 큰 돈을 번 후 그만두고 지금 백수예요. 근데 백수 개발자이자 연구자예요. 그래서 지금 부자인 백수로서 막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그러고 저희가 마음껏 연구만 하시겠네요. 그런 거죠. 너무 즐겁게. 그래서 저희의 연구를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든 것을 웹 어셈블리에 적용했는데 안드레아스가 같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약간 좀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학계가 아니라 업계에서 그냥 사용만 하니까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언어인데 웹 어셈블리를 저는 언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저도 짜지 않고 이거를 변환해서 하니까 그렇죠. 뭐 약간 VM 느낌이나 맞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봤지 이렇게 언어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언어가 있나요 했는데 웹 어셈블리가 나와서 아 이게 또 그쪽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구나라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신기하네요. 기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바스크립트가 웹에서 어셈블리처럼 쓰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C로 이미 만든 코드들이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한단 말이죠. 게임까지. 네. 게임 네. 비주얼리 컴퓨테이션이 아주 많은 것도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사실 자바스크립트는 사람이 직접 쓰는 네. 거지 컴파일레이션 타겟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웹어셈블리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웹어셈블리는 사람이 그걸로 만들려고 만든 언어가 아니라 하이레벨에서 만든 거를 웹어셈블리로 컴파일하라고 만든 언어예요. 그런데 여전히 언어긴 하죠. 하이레벨 언어는 사람을 위한 언어고 웹어셈블리처럼 로레벨 언어는 이 컴퓨터에 더 가까운 언어인 것이죠. 근데 그 하이레벨이건 로레벨이건 언어기 때문에 의미는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C가 나오면서 이제 어셈블리로 직접 코딩하지 않고 C 만들어서 컴파일했던 것처럼 아주 다른 정확합니다. 언어를 만들어서 웹 어셈블리로 컴파일하고 그걸 써라. 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그리고 약간 듣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안 짜니까 그 포멀 시멘틱스를 유지할 수 있는 수도 것도 있겠다. 같기도 하네요. 그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아 역시 또 훌륭하신 분들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요즘에 어차피 사람이 잘 안 짜는데 웹 어셈블리로 클로드 코드가 알아서 번에 짜잖아요. 완전. 그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요즘 하도 LLM에 뭐 이게 머신 AI가 만든 코드가 많으니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떻게 돼요라거나 소프트웨어 공학은 어떻게 돼요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특히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LLM은 다 파이썬으로 짰습니다. 어차피 그 소프트웨어들은 어떤 언어로 만들어져서 컴퓨터 위에서 돌고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그 LLM을 구현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그 기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은 괜찮다.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다. 네, 네. 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웹 어셈블리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할까요? 사실은 이제 국내는 그렇게 PL 연구하는 그런 회사가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 좀 있긴 하거든요.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뭐 웹 어셈블리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언어도 연구하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일단 웹어셈블리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웹어셈블리가 성능이 좋고 엄밀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이 있는데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세계적인 IT 회사에서는 연구팀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언어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 회사에 특화된 최적화된 구현체를 갖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세계 1등이고 뭐 언어 스펙이 있는데 구현체가 되게 많거든요. 구글에서 만든 V8 뭐 어디서 만든 뭐 되게 많은데 그럼 왜 이렇게 구현체가 많아요? 하나만 쓰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회사가 원하는 성능이 다르고 우리 회사가 다루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게 특화된 엔진과 구현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주 공격적으로 최적화를 해요. 그러다 보면 실수해요, 개발자들이. 그리고 복잡한 코드가 될수록 보안 취약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를 특히 자바스크립트 연구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언어의 스펙에 있는 것을 그 유명한 회사들이 정말 훌륭한 개발자들이 구현하였으나 결함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다 찾아내니까 어떻게 찾았어? 하고 저희가 만든 도구를 공식 채택하게 된 것이죠. 그럼 교수님 랩에서는 이제 그런 결함을 찾는 도구를 개발하고 계신 건가요? 오, 매우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또 우리의 강성훈 님이 저한테 자바스크립트가 대세입니다. 그런 것이죠. 자바스크립트? 다이나믹하고 스크립팅 언어인데 너무 재밌어 해서 일단 해보자고 해서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냥 우리 학생이 관심 있어서 시작했는데 저희가 시작하니까 삼성에서 찾아오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면서 이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데 웰컴 투 더 헬 막 이러면서 반겨주시면서 같이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10몇 년을 그 자바스크립트는 언어가 너무 이상해서
그 언어를 설명한 책은 매우 엄밀해요. 그 책 이름이 뭐 에크마스크립트라고 있는데 네. 879페이지였어요. 어느 버전이 800페이지가 넘는 걸 저희가 한 줄 한 줄 다 밑줄 치면서 제대로 읽어서 한 땀 한 땀 손으로 분석기를 만들고 결함 검수라는 걸 만들고 그러다 보니 삼성에서 과제도 오랫동안 같이 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2015년부터 그 두꺼운 책이 해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헐. 그래서 이제 저 그 당시에 저희 박사과정 학생이고 지금 고대 교수인 박지혁 교수가 어느 날 찾아와서 교수님 이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뭔가 이상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데? 그랬더니 그 책을 저희가 정말 같이 오손도손 앉아서 읽었는데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E1 더하기 E2는 E1을 계산해서 그 값을 N1이라고 한다. E2를 계산해서 그 값을 N2라고 한다. N1 더하기 N2를 리턴한다. 이런 게 한 줄 한 줄 영어로 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수도 코드 같은 거죠. 그래서 보기에는 그냥 자연어인 영어인데 이게 PDF도 있고 HTML로 태그 다 붙어 있으니까 컴파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을 영어를. 예, 맞아요. 책을. 그래서 영어로 쓴 책을 HTML을 읽어서 우리가 만든 도메인 특화 언어 DSL로 컴파일하면 자동으로 인터프리터도 만들지 않을까? 완전 크레이지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 신기하다. 얼마나 걸려? 그랬더니 저에게 석 달만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와. 그래서 석 달 해보고 안 되면 뭐 그만이고 재밌게 놀았고 되면 대박이다 하고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와. 그래서 그 800페이지 넘는 책에 있는 영어에서 영어의 문장의 그 종류 모양의 개수가 120개도 안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책의 96%를 자동으로 다 만들어서 분석해서 파서도 자동으로 만들고 인터프리터도 자동으로 만들었어요. 나머지 4%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정규식이라고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를 보시면 아 이거는 C++ 코드를 영어로 썼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거 그냥 저희가 버리고 그거는 그냥 저희가 손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도는지 봤더니 공식 테스트 다 패스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영어로 쓴 의미랑 자동으로 인터프리터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답이에요. 이 정답 구현체와 기존에 있는 구글이나 여기서 만든 것을 비교를 하는 거죠. 테스트를 막 돌려서 한 N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답이 틀리면 여기 결함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찾게 됐어요. 더 재밌는 것은 그래서 이 영어로 만든 스펙을 구현하는 애가, 실행하는 애가 있으니까 근데 다른 구현체들은 값이 이렇게 주는데 스펙에서 만든 애만 값이 다르네? 그럼 스펙에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죠? 왜냐하면 스펙도 사람이 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상 스펙을 쓰기 전에 구현체가 먼저 막 나갈 때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개발자들이 워낙에 디맨딩 해가지고 이거 넣어줘요, 저거 넣어줘요, 저거 멋진데 우리도 해요. 뭐 이러면 스펙을 만들기도 전에 구글 같은 데서 벌써 그냥 구현해서 넣거든요. 그러면 스펙이 뒤따라가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안 맞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만드신 연구실에서 만드신 게 이제 각 뭐 애플, 구글 이런 데 납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뭐가?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는 이제 논문을 쓴 사람이니까 자 이번에 이걸 해가지고 구현체에서 이런 결함을 했고 이제 리포트를 해요. 그럼 그들이 컨펌을 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써요. 그거에 이제 계속 돌다 보니 그래서 테스트도 만들고 분석기도 다 자동으로 만들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너네 어떻게 찾았니? 묻는 거죠.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 스펙은 에디터가 3분이 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는 분이에요.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 도구를 발표를 했더니 그중에 한 명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꿈꾸던 거다. 이거는 새로운 사람이 어떤 기능을 추가하자고 하면 손으로 다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도구가 한다고? 그래서 저희를 자바스크립트 전체 커뮤니티에 소개했어요. 그리고 초대해서 저희가 발표했더니 다들 너무 좋아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바스크립트 언어 스펙에 뭔가 하나를 새로 넣으려면 저희 도구한테 검사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공식 테스트에 뭔가 테스트 집어넣으려면 또 저희 도구한테 검사받아야 돼요. 우리가 안 돼 하면 고치고 다시 와야 돼요. 그거를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커뮤니티에 공식 채택되었다. 네. 2022년. 오히려 이제 반대로 스펙을 그렇게 도구 안에서 코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코드화 해놓고 그거를 다시
말로 옮길 수도 있겠네요. 아주 역시 똑똑한 분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그렇게 하고 나니 네. 어느 사람 웨버셈블리에 하는 다른 제 친구가 찾아와서 너 그거 웨버셈블리에도 해봐 그런 거예요. 근데 전 몰랐거든요. 그게 뭐야? 그랬더니 어디 초대를 했어요. 거기 갔더니 그 안드레아스 아까 말씀드린 안드레아스가 왕으로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어요. 5일을. 그래서 월요일 아침 안드레아스가 우리의 비전하고 다 얘기를 하면서 해마다 새로운 스펙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오후에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연구한 걸 제가 착 발표하면서 네. 자 해마다 내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걸 하고 얘기한 거죠. 또 목요일 밤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해보자. 근데 웹어셈블리는 자바스크립트 같이 1번 뭐 한다, 2번 뭐 한다 이런 영어도 있고 그리고 엄밀한 포멀 시메틱스도 둘 다 있었어요. 근데 안드레아스는 영어 별로 안 좋아해요. 요것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개발자들은 이거 안 좋아해요. 영어만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웹어셈블리에 뭔가 하나 집어넣으려면 엄청 깐깐해요. 4개를 해야 돼요. 하나는 영어도 써야 되고 포멀 시메틱스도 써야 되고 테스트도 줘야 되고 거기에 있는 레퍼런스 그 인터프리터가 있는데 거기에 구현도 해야 돼요. 그 4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메이저 브라우저 4개 중에 골라서 2개의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 집어넣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몇 년째 못 넣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만든 어떤 또 DSL이 있는데 그걸 스펙텍이라고 부르는데 스펙텍 DSL로 시멘틱스를 쓰면 영어도 자동으로 나오고 포멀 시멘틱스도 자동으로 나오고 테스트도 생성하고 인터프리터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쓰면 쫙 다 나와요. 와. 그래서 그게 2025년 작년 3월에 공식 채택되었어요. 웹어셈블리에.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최근 영어 웹어셈블리 스펙이 작년 9월인데 그거는 저희 도구로 자동으로 만들었어요. 와. 다음에 문서 볼 때 좀 그럴까요? 그러게요. 신기하겠네. 약간 차원을 뛰어넘는 다른 질문인데 거기 랩에 계셨던 그런 연구하셨던 학생분들이 좀 그런 빅테크 기업으로 취업 잘 되시겠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오라클 호주 연구소에도 가는 학생들이 있고 근데 저희는 약간 교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있어서 뭐 고대, 연대, 성균관대, 충남대, 유니스트 이렇게 교수들도 있고요. 퓨리오사 AI에 많습니다. 제가 약간 자바스크립트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궁금한 게 많은데 아까 그 도구가 자바스크립트 생태계 네. 거기서 받아들였다는 게 네. TC39를 얘기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아실 텐데 TC39가 진짜 까칠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2021년 가을에 에디터들한테만 스펙 에디터들한테만 발표를 했고 초대해서 2022년 1월에 전체한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까칠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발표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커뮤니티 멤버들이 스스로 당황했어요.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친절하다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5년 전 2017년에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의 필리파 가드너 교수와 프랑스 인리아의 알란 슈미트 교수가 둘이 같이 오랫동안 연구한 자바스크립트 연구가 있어요. 같은 커뮤니티에서 그분들이 발표를 했어요. 필리파 교수님이. 근데 바로 리젝. 5년 전에. 그리고 그 전 5년 전인가는 브라운 대학의 또 슈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람다 JS라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람다 캘큘러스라는 것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의 코어라며 람다 JS를 만든 논문이 있어요. 그걸 또 발표를 했어요. 또 리젝. 두 팀이 리젝된 이유는 저희 같이 그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바스크립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코어를 만들고 조그만 걸로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은 너네끼리 놀아 이런 거죠. 그건 자바스크립트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자바스크립트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약간 표준 얘기하시니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아까도 살짝 얘기하셨지만 이제 예전에는 그 에크마스크립트가 뭐 서드 에디션, 5번째 에디션, 네. 6, 그래서 ES5, ES6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부터 그게 없어졌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걸 신경 쓰고 따라가다가 이제는 뭐 아까 얘기하신 걸 이제 리빙 스탠다드로 가서 맞아요. 이제 각 그냥 기능 피처 하나하나가 스테이지 0부터 4까지 막 가는 거 저는 그것만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어느 단계에서
에크마로 들어온다는 시점 있나요? 4로 가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0부터 막 구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0부터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피드백 주면서 성장하는 거고요. 그게 네.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야 들어가고요. 네. 언제 들어갈까는 에크마 스크립트인 경우는 해마다 6월에 새로운 버전이 나와요. 타이밍에 딱 맞춰 나오는 그렇죠. 거군요. 에크마 스크립트는 웹어셈블리는 그 커뮤니티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거기도 또 보팅해요. 왕이 계신데 보팅을 또 그래서 strongly favor, 뭐 strongly against 뭐 이런 거 세 가지고. 입헌군주제군요. 네. 저는 그런 회의는 못 보지만 이제 트위터에 그 이제 TC39 멤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누구 스테이지 4 갔다 오면 다 박수 쳐주고 막 이러거든요. 맞아요. 파이널리 스테이지 4 뭐 이렇게 오래 하면서. 걸리거든요. 네. 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번에 저 루비카이 일본 갔을 때도 그 마츠가 이제 나이가 좀 돼서 나머지 커미터들 앞에 쭉 앉아 있고 한 3, 40명 막 이야기하는데 첫 질문이 그였거든요. 마츠 이제 나이도 있는데 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야? 뭐 뭐죠? 회의 구성체 같은 거 만들어도 할 거야 할 때 그분도 위원회 같은 거. 그렇게 하면 이게 속도가 안 난다고 그런 이야기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속도가 쉽지 않겠네. 그렇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그랬어서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 약간 느낌의 실제 내부는 모르지만 회사마다 밀고 싶은 피처가 있거든요. 맞아요. 바로 구글이 따로 그거예요. 있고 자기네 거만 먼저 뭐 약간 구이제로 먼저 구현하고 맞아요. 막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 아마 그래서 그게 좀 회의에 모여서 싸움 나지 않을까. 싸우는 게 딱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현한 내용으로 넣고 그렇죠. 싶어요. 자바스크립트 너무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 같아. 그렇죠. 예전부터 보면 안 넣어주면 구글이 자기 거 크롬에 먼저 맞아. 넣어버릴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엄청 싸워요. 그래서 웹어셈블리가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죠. 것이라서 아까 그 네 가지를 다 넣으라고 한 것이죠. 그러겠네요. 근데 이 도구의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번에 3.0에 여러 가지 피처가 들어갔거든요. 웹어셈블리에 하나가 가비지 컬렉션이고 하나가 함수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네. 근데 각각을 그 네 가지에 열심히 했잖아요. 테스트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 하나는 잘 구현했고 이 함수도 잘 구현했는데 두 개가 치면. 같이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죠. 해봐야. 또 더 중요한 거는 웹어셈블리 구현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새로운 피처를 다 구현한 애가 있고 나는 아직 요건 빼고 구현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를 어떻게 테스트해? 그렇잖아요. 저희처럼 자동으로 만들면 DSL로 만든 다음에 이 브라우저는 요게 없어? 그럼 걔만 싹 빼고 만들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피처를 다 집어넣거나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많이 하고 넣은 거에서도 또 결함을 잡아서 논문을 쓰고 뭐 이러고 있어요. 약간 노다지 같은 시장이에요. 그런 거죠.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각 언어 다니면서 도장 깨기 하고 다녀요. 지금 자바스크립트 잡았고 웹어셈블리 잡았고 지금은 P4를 하고 P4도 올해 3월에 조건부 채택됐어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공식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저희의 목표가 파이썬. 파이썬하고 러스트. 왜 루비는 안 하시나요? 루비 쪽은 약간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구글의 고, 내지는 스칼라, 내지는 뭐 여럿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하면서 경험이 무엇이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저희가 구루였어요. 저희가 제일 잘 아는 기술 중에 하나 10년 넘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잘 만들어서 짠 하고 전파한 것이고 약간 선물같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웹어셈블리는 웹어셈블리를 전혀 저희가 모르면서 저희의 기술을 랭귀지 메커나이제이션, 언어 명세의 기계화라고 불러요. 기계화라는 이름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명세 기계화라는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웹어셈블리는 안드레아스가 같이 하자고 했으니 같이 한 거죠.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P4는 같이 하자고 코넬대 교수가 왔는데 와놓고 일은 안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또 특정 우리 학생이 너무 잘해서 우리 학생이 또 자기가 하고 싶어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 이제 각자의 모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면 예를 들어 파이썬은 파이썬 넘버원 랭귀지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 파이썬의 세계적인 구루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있을 때 해야지. 있을 때 해야지도 있고 함께 시너지를 내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학생 때에 비해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고 뭐 K 드라마, K 팝, 뭐 K 패션 많잖아요. 전 K PA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에 자바스크립트 왔음으로도 매우 자신감 있고 뿌듯한데 파이썬까지 하면 정말 좋겠고 러스트 근데 파이썬하고 러스트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언어들 대비
훨씬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장 뭐 1년 만에 2년 만에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만들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만드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에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찾아오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파이썬하고 러스트. 파이썬 왜 더 어려운 것 같으시신가요? 근본이 없거든요. 아니 그거예요. 뭐 근본 없기는 솔직히 자바스크립트는 그쵸. 자바스크립트는 책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책이 명세책. 있냐 없냐가 책이 따라가는 거. 표준위원회가요. 아, 그러네. 근데 파이썬도 있잖아요. PEP 뭐 있는데 있잖아. 그러네. 네, 교수님도 잘 아실 텐데 파이썬은 구현체가 스펙이고 그 구현체가 버전 나갈 때도 바뀔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바스크립트 덜 엄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있는 것처럼 뭐 PEP 막 들이밀던데. 그쵸. 근데 그 PEP가 제한이죠. 다른가요? 이 아, 기능에 그래요? 대한 설명일 뿐인 거지. 아. 이 기능이 어떻게 동작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는 그래요?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레이지 임포트 들어갔거든요. 스펙에 레이지 임포트를 끄는 기능도 만들겠다고 스펙했는데 어제가 그저께인가 그 끄는 기능 만들었더니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그 기능 없애버리자. 이런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언어마다 동네마다 철학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언어가 다 새로운 언어에 뭔가 멋진 게 있으면 가져오고 싶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C++. 그냥 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C++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넣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넣고 이상해?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책임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가 그렇죠. 다이아몬드 프로블럼이에요. 상속 받을 때 A, B, C, D가 있으면 A, B, C가 상속했는데 D가 BC에서 받으면 얘는 얘야 이 문제거든요. 수업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있죠. 이게 다이아몬드 너무 오래된 문제예요. 기억이지만. 맞아요. 그러면 좋은 언어라면 이것을 이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게 막던지 아니면 프로그래머한테 알려주던지 뭐 이렇단 말이죠. C++는 무조건 되게 한 다음에 그래? 그럼 얘인지 너가 정해. 프로그래머 책임이에요. 그래서 쓸 수는 있는데 프로그램이 이상한 짓을 하면 프로그래머 책임이에요. 그게 C가 그래요. C에서 메모리에 주소를 더하고 빼고 곱할 수 있잖아요. C는. 그래서 C 개발자들은 내가 다 할 수 있어서 좋아하거든요. 그럼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하는데 문제가 발생해도 당신이 책임져야 돼요. 이런 거죠. 근데 정적인 언어들을 뭐 검사 많이 하는 언어들은 그런 자유로운 영혼의 분들은 되게 싫어요. 너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야.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저러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 그 대신에 타입 체커가 타입 검사하는 도구가 괜찮다고 했으면 웬만하면 나쁜 일 안 일어난다. 이게 보장이 되는 거죠. 약간 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교수님 봤을 때 약간 이 언어는 그 약간 퇴보한 언어 그런 거 있나요? 약간 시대를 퇴보한 언어다. 최근에 나온. 시대적으로. 네, 이 언어가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파스칼이 뛰어난 C가 뛰어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서 이 언어는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약간 퇴보한 언어다. 종교 전쟁 유발하시는 느낌이긴 듭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꼭 뭐 퇴보했다기보다 저의 또 철학일 수도 있는데 함수형 언어 중에 제일 엄밀하게 그러네요. 웹 어셈블리보다 훨씬 더 엄밀한 언어가 있어요. 스탠다드 ML이라고. 그래서 스탠다드 ML이라고 CMU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만든 언어가 있고 그 언어의 스펙은 되게 얇고 작고 예쁜 노란 책이에요. 근데 딱 열면 그 안드레아스 로스버그가 원하는 대로 수식밖에 없어요. 언어의 의미가 수학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름도 스탠다드 ML이잖아요. 거기다 뭐 하나 집어넣으려면 또 그 CMU 교수 할아버지들이 막 온갖 잔소리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프랑스 인리아에서 오케이 스탠다드 ML 알아서 잘하시고요. 우리는 프랑스 사투리 하고 만든 게 오케물이에요. 그래서 오케물을 만들고 나니까 우리는 표준 따위 없고요. 자 커뮤니티 같이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막 돈도 안 받으면서 이거저거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커뮤니티가 점점 커져가지고 뭐 유명한 회사들이 오케물만 쓰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비슷한 언어 중에 하스켈이라고 함수형 언어 하스켈 있잖아요. 레이지한 언어들이 예전에 여러 또 있었어요. 미란다 뭐 있었는데 다 죽고 남은 게 하스켈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스켈이나 오케물은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잘난 체하고 뭐 이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엄밀하게 만들어야 되고 안전한 게 중요한 소프트웨어들은 하스켈이나 오케물로 먼저 만들어서 개념을 확인한 다음에 C로 구현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미국 국방성에서 달파라는 데서 여러 가지 대회를 만들어요. 그러면 매우 많은 경우에 1등은 하스켈이에요. 너무 복잡하니까 C로 잘 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실제 만드는 건 C로 빠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꼭 뭐 퇴보라기보다 네. 저는 그래서 스탠다드 ML 같이 너무 회초리 들고 언어를 만드는 스타일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반대시네요, 오히려. 이상적인 것과 현실이 네. 다르니까. 그렇죠. 개발자들은 그리고 저는 우리 전산의 개발자들의 찐은 뭐냐면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대로 하고 그래야 혁신도 생기고 그렇죠.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다만 맘대로 하는데 기본은 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맘대로 하시는 분들 뒤에서 이렇게 엄밀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백업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 성향이 그렇게 스트레스였으면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연구를 못 하셨을 거라고. 그쵸. 맞아요. 그쵸. 애초에 이런 걸 왜? 스트레스 받죠. 이게 뭐야? 막 이거 왜 이래? 혹시 뭐 에피소드 그런 거 있으니까 자바스크립트 진짜 이거 왜 이래 이런 거 몇 개 있으셨나요? 많잖아요. 그냥 웹에서 찾아봐도 많고요. 제가 제 발표 슬라이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X는 뱅 X. 그러니까 X랑 X의 네게이션이 같다라고 쓰면 이걸 리터먼 값이 뭘까요?라고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false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implicit 컨버전이 너무 많아서 true가 나올 수 있어요. 뭐 empty array를 주거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들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모아놓은 사이트도 많죠. 뭐 나는 난 뭐 이런 거. 그래서 한때 우리 자바스크립트 연구 한참 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어디 가서 그런 거 많잖아요. 화면 깨지면 난이 막 뜨잖아요. NaN, 네. 나라 넘버 막 이러면 그런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심지어 우리 연구실에 이런 TV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틀었더니 거기 난 떠 있고 자바스크립트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 비웃었거든요. 근데 트위터 달려 파이썬도 똑같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파이썬도. 파이썬 조금 낫죠. 의외로 비슷합니다. 예. 인플레스 컨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좀 아까 그 말씀이 재밌었던 게 자바스크립트 오래 봐서 그런지 위원회가 있다는 게 저는 그렇게 이질감 있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많은데 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언어 중에 이렇게 위원회로 매년 찍어내는 게 좀 흔하지 않죠. 흔치 않네요. 굳이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언어를 하나하나 잘 만들고 싶은 게 저희의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덜 걱정이 되는데 저희가 많이 해봤으니까 물론 새로운 언어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문제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거버넌스예요. 파이썬만 해도 파이썬은 파이썬이란 파이썬은 누가 정하지? 러스트 거버넌스 진짜 복잡해요. 그리고 러스트도 뭐 백악관에서 C보다 좋은 언어라고 하였지만 진짜? 그리고 타입 세이프하고 메모리 세이프하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지금 아마도 곧 발표될 것 같은 억셉트 될 것 같은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러스트 C 타입 체커의 구현체가 사운드하지 않다. 라고 어그로를 끄는 제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그러기 C보단 낫다. 인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 많아서 사운드지 않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네. 저도 살짝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어떤 언어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 중에 실행하다가 뭐 블루 스크린 뜨거나 세그 폴트 나거나 이렇게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실행하기 전에 알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정적인 검사하고 타입 검사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안 좋은 애만 그대로 정확하게 알아내서 걸러내는 방법은 없다. 그거는 undecidable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없어요. 그렇게 못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실행할 때 문제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리젝하거나 억셉했는데 실행하다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안전한 언어라고 하는 뭐 자바나 함수형 언어들은 실행하다 별 문제 없어도 안전하게 그냥 리젝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둘 다 문제 없는 거 내가 아는데 왜 리젝해 열받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 얘가 억셉트하면 둘 다가 정말 죽을 일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바나 러스트는 우리는 안전한 언어예요. 우리가 억셉트했으면 둘 다 나쁜 일 안 일어나요라고 했는데 러스트 컴파일러가 오케이 했는데 둘 다가 죽네.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적질을 하는 르뽀 논문이죠. 흥미진진한데요. 근데 저 이제 그런 얘기 하시니까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생태계를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이제 프로그램 한창 배우고 막 이럴 때는 약간 다이나믹 언어와 다이나믹 타이핑과 스태틱 타이핑이 좀 싸우는 전쟁이죠. 느낌? 네, 종교 그러면서 전쟁. 막 서로 막 이렇게 약간 탭과 스페이스처럼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뭐 누구는 이게 훨씬 안전하다 그러고 아니다 테스트 짜면 똑같다 막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전체 프로그래밍 언어가 스태틱 타입으로 쭉 움직이는 느낌이 저는 그렇죠. 아까 약간 왜냐면 여기도 대세인 유행. 느낌. 타입 힌트 다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은 그러니까 학자 입장에선 그게 뭔가 어떻게 보이신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 전형적인 종교 전쟁이 정적이냐 동적이냐 네, 비미냐 이맥스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니까 네. 아무튼 그랬는데 저는 스테릭하고 다이내믹 그 정적하고 동적이 한참 싸우다가 저 정적으로 갔다기보다는 중간으로 간다고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적인 언어들도 우리가 너무 깐깐하다는 걸 알아서 정말 뭐 로켓 쏘거나 원자력이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엄밀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저의 그 어그로 논문은 자바 타입 시스템이 언사운드하다는 논문이 있어요. 그 약간 패러디한 건데 그 논문도 귀여운 논문이긴 한데 언사운드하긴 한데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실제로 대부분 잘 돌아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이론적이고 현학적이고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서 정적인 언어도 좀 더 많이 억셉트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동적인 언어는 작은 거 만들 땐 괜찮은데 큰 거 만들 때 너무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네.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나마 타입 흉내낸 게 타입스크립트. 근데 그 타입은 진정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옛날 그 메타 전에 페이스북이 만든 게 플로우. 네, 자바스크립트에 네. 또 조금 뭐 집어넣은 거. 타입 체커 그렇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이런저런 정적인 무언가를 집어넣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린트, 무슨 린트, JS 린트. 그렇죠. 그렇게 막 나오는 것이라서 정적으로 간다기보다 도움을 더 받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언어들이 다 그렇게 정적 타입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가는 게 이제 정상적이라고 이제 현업 엔지니어들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저도 이제 루비 쪽 좋아하고 많이 보니까 루비랑 그 레일즈 만든 그 DHH랑은 DHH. 서로 계속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루비 커미터들은 타입 그걸 엄청 넣고 싶어하고 그 정점에 있는 마츠가 잘할 수 있다. 네. 요즘 LLM도 있고 뭔가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조를 가지고 DHH랑 레일즈랑 루비 쪽만 겨우 버티는 느낌이 이 사람 에고가 너무 세서 네. 근데 그 외에는 엔지니어들 생각하기엔 대부분 아니야 정적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에고 부린다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좀 그게 궁금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테스팅만으로 되잖아라는 것도 있는데 또 종교 전쟁이 뭐냐면 테스트냐 포멀 베리피케이션이냐인 거예요. 테스트와 그 다익스트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테스트는 결함이 있을 때 존재를 나타낼 수는 있으나 아무리 100만씩 아무리 해도 결함이 없다는 걸 보여줄 수는 없다. 그렇죠. 인 거죠. 그것도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이기 때문에 결함을 정말 잘 볼 수 있어?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엄밀하게 검증하는 것은 만약에 얘가 진짜 끝까지 다 봤는데 진짜 오케이 하면 정말 결함 없는 거 보여줄 수 있는데 스케일하지 않아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아마존에서 포멀 베리피케이션 진짜 오랫동안 많이 쓰고 있고 잘 써오고는 있으나 최근에 테스팅을 열심히 쓰고 있어요. 버징 뭐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저는 둘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PL 동네에서
매우 유명한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벤자민 피어스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타입스 앤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줄여서 태플이라는 매우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에요. 유명한 대학의 교과서로 쓰고 있고 막 이런데 벤자민 피어스도 요즘 테스팅에 꽂혀 있어요. 프로퍼티 베이스드 테스팅 뭐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LLM의 시대에 AI 시대에 코드를 너무나 빠른 속도로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즘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포멀 베리피케이션이 다시 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올해 3월 말일 거예요. 메타 리서치에서 나온 논문인데 수학 교과서 500페이지가 넘는 것을 특정 교과서를 그 안에 있는 모든 증명을 린이라고 또 요즘 핫한 증명 보조 도구가 있는데 린을 사용해서 에이전트 수백 개가 다 증명했어요. 사람의 개입 없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만드는 코드를 사람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써서 검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테스팅이 아니라 진짜 베리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돈이 많이 들어요. 몇 억 들었어요. 그 교과서 하나 하는데 그래서 이 밸런스인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보니 이 에이전트 가지고 쓰게 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그냥 맡겨보았는데 이거 자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돼요. 에이전트를 어떻게 일을 나눠줄까? 누가 기술 보고 누가 증명하고 누가 검사하고 그리고 이 비용과 시간과 이걸 어떻게 나눠줄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다른 레벨로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더 여쭤보면 포멀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수식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결함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식을 근데 보통 사람이 증명을 하는데 그러면 또 역시 하세월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증명 보조 도구. 그래서 프루프 어시스턴트 툴, 증명 보조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옛날에 콕이라고 불렀고 요즘은 락이라고 부르는 거, 이자벨 홀 뭐 많이 있는데 최근에 급부상하는 것이 LEAN, 린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린을 그 브라질 사람인 리오라는 분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을 때 만드셨는데 지금은 아마존으로 옮기셨는데 린이 요즘 특히 수학 증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벤자민 피어스가 쓴 책 중에 또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멋진 책이 있고 그것을 락으로 다 증명했는데 그걸 린으로 다 바꾸는 일도 있고 재밌습니다. AI 얘기가 좀 나와서 네. 이제 최근에 교육계에서도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결과물을 만들 때 AI를 다 쓸 수 있으니까 뭐 쓰는 걸 권장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이 결과물을 가지고 학생들 평가하는 게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업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사실은 이제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어떻게 그런 어떤 부평 어린 그런 자부심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부의 방향이 예전에는 결과물을 잘 만드는 쪽으로 계속 갔었다면 이제 결과물은 AI가 잘 만들어주는데 그럼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지? 뭘 학습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네. 좀 조언을 주신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 전산학, 컴퓨터 사이언스는 코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코딩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코딩이 재밌죠. 손맛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결함 잡고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으나 이렇게 계신 이유는 코딩보다 더 중요한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산학은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컴퓨터처럼 엄밀하게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현실에 있는 문제를 추상화, 앱스트랙션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제를 잘 요약을 해서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게 잘 바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음식 배달도 보통 이 음식점하고 이 집에 가장 짧은 숄티스트 패스 알고리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제 변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뭐 금요일이면 밤이면 비가 오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팩터를 잘 고려하고 그런데 또 이게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면은 팡 터지기 때문에 분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LLM도 비슷하게 그러면 우리의 직업을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미래를 누가 알겠는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고 우리가 익숙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보다 훨씬 잘할 텐데 우리가 여기에만 있어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해결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들었던 것이 AI로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의 이 남는 시간과 바뀐 환경에서 볼 수 있는 더 새로운 문제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 철학을 하시는 이상욱 교수님이라고 한양대 계시는데 교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세탁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여성들을 가사 노동에서 해방하여 다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그때는 하루에 옷을 하루가 아니지 옷을 한 2, 3일 입거나 빨래를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생활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가 LLM과 AI가 없을 때 하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새로운 문제를 보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저희의 언어 명세 기계화는 가장 노동 집약적인 것이 뭐냐면 그 언어의 명세를 기술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거나 C 파이썬 코드에 있는데 그거를 다 스펙택으로 기술해야 돼요. 그거 LLM이 하면 되겠네. 이런 거죠. 그러면 먼저 초안을 만들면 당연히 틀릴 거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또 사실은 그거 어떻게 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이 있는데라고 하시면 사람도 실수 많거든요. 사람의 할루시네이션이나 LLM의 할루시네이션이나. 그래서 어쨌거나 주니어가 가져오면 우리가 리뷰하잖아요. 그래서 가져오면 그걸 보고 잘못된 것을 찾거나 더 좋게 하거나 어떤 문제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우리 개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새로운 문제를 잘 알아내고 더 문제를 잘 만들어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우리 사람을 돕고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문제를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문제를 다루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약간 그 지난 10년간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롤이 바뀌는 시점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배웠던 그 학교 커리큘럼 거의 맞춰져 있었을 텐데 요즘 뭐 바뀌는 게 좀 있나요? 전체적으로 학교에서도? 학교도 굉장히 고민이 많죠.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그리고 교수님들도 생각이 다양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은 학교가 내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고민 중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디스토피아를 얘기하시고 저는 방금 유토피아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제 생각에는 그냥 개인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긍정적인 인간이라서 저는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일단 현재는 계속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기술을 잘 보고 우리가 빠르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그 인터넷이 막 나왔을 때 그때 브라우저 회사들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 쫙 정리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많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지금 뭐 유타에 데이터 센터 지어서 그 동네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막 이러고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그냥 급성장을 할지는 모르겠고 이제 그런 밸런스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약간 차원이 다른 걸 상상하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지금까지도 물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윤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조금 더 그런 얘기들이 더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도 이미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서는 저는 살짝 걱정까지는 아닌데 우리 찐 전산쟁이들이 그걸 잘할까는 잘 모르겠긴 해요. 네. 그리고 잘할 수도 있는데 재미있을까는 잘 모르겠긴 해서 그것도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래서 요즘 어떻게 교육하냐라고 하셨을 때 제가 드렸어야 했을 답변인데 좀 더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개발자라고들 해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임팩트에서 하는 일이 우리는 기술로 사람을 도와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이스트 아니면은 다른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술로 정말 다른 사람이나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면서 자기 효능감도 생기고 우리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정말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스스로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그 테크 포 임팩트 수업은 우리 학생들이 저 세상에서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를 우리 학생들한테 공유하고 그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기술로 그 문제를 푸는 일들을 해요.
만나는 거 좋은 것 같네요. 맞아요. 실제 문제도 풀어지고 세상도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자꾸 화면만 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사람을 만나고 특히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불편하고 어색한 것들에 더 부딪혀보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저도 내용 완전히 네. 동의하는데 아이한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맞아요. 방금 그걸 하셨던 얘기, 한번 갔다 오면 충전을 좀 하고 다시 약간 이렇게 좀 필요해서. 방금 하셨던 얘기 약간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제 한때 IT 업계에서 다양성, DEI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코로나 시점부터 이게 돈이 안 된다, 소위 말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최근에 또 이제 AI 대격변을 겪다 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체 IT 업계,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마찬가지로 이 약간 상식이 많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로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밀려버린 건지. 그래서 만약에 밀렸다고 하면 이런 얘기들이 전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라서 어떻게 다시 이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네. 사실 이번 주가 다양성 일 거예요. 다양성 주간.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에서 포용성위원회를 2017년에 저희가 같이 만들고 제가 초대 위원장이었어요. 4년 동안. 그리고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다양성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고려대가 세 번째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는 제가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10주년 기념의 행사에 갔고 내일은 포대에서 이번에 다양성위원회를 처음 만들어요. 그래서 또 축하하는 자리에 내일 또 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려대는 세 번째로 만들어졌으나 총장님이 바뀌면서 예산을 확 깎아버려가지고 어디 갔지? 이렇게 돼요. 네. 그리고 지금 DEI가 그렇게 된 이유는 미국 대통령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나 이 위의 사람에 대해서 흔들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카이스트도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우리는 학교에 흔들리지 않는 바텀업으로 만들었고요. 학교에서 예산을 크게 받지도 않고 더 이 연대를 넓혀가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뭐 해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면 저희 못해요. 안 그래도 바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도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학교 안에 있다. 그 존재를 알리고 그 사람들이 적어도 뭐 제가 초대 위원장이었으니까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학교에 있다. 언제나 누구나 찾아와도 괜찮아. 그래서 그 스티커를 만들어서 문 앞에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스티커가 있는 사람의 방에 들어가면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이런 안전한 공간이야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다양성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엑셀런스 수월성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저희 연구실에 그 앞에서 제가 엄청나게 자랑을 했는데 이 많은 좋은 재미있고 잘한 일들은 아주 성적이 좋고 뭐 과거 영재고 나온 학생들만 만든 게 아니에요. 뭐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던 뭐 특성화고나 아니면 일반고나 네. 아니면 성적하고 상관없이 정말 자기가 신나게 만들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저도 과거를 나왔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착 있거든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이런 거밖에 못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굳이 없어도 제가 있잖아요. 저한테 없는 부족한 것들을 다양한 배경에 다른 사람들이 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저는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왜냐면 저랑 달라서. 그리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저한테 겁내지 않고 바로 이렇게 티키타카 할 수 있어야 돼요. 교수님께 예의 바르게 무조건 네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면 저랑 잘 못 지내요. 그러면은 제가 불편해서 말을 같이 못하기 때문에 같이 티키타카하고 제가 뭐라고 하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 박사 5년차도 학부생이 와도 그 학부생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그것이 그 가이스트리 대학원생 인턴한테 다정하게 나란히 앉아서 페어 프로그래밍 하셨던 그런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미국에서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이런 걸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지금 계신 랩에서는 다름을 통해서 더 우리 모두가 딛고 있는 발판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계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박혜린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잘 부족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장애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혜린 학생은 카이스트 학부에 처음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부생이 입학한 경우예요. 근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대전에 저상버스,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가 한 대였대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도 휠체어가 갈 수 있는 동아리방은 없어요. 왜냐하면 동아리방은 지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하나하나 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학부 졸업하고 가려고 하다가 네. 전산학부 오고 제 수업도 듣고 저희 연구실에서 개별 연구 하다가 지금 박사과정에 있어요. 근데 학부 졸업할 때 학생 대표로 그 이야기도 했고 본인이 하나하나 바꾸어가면서 본인이 이야기할 때 들어주는 학교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저나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뭐 하나 톡 건드려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혜린이가 우리 연구실에서 제일 긍정적이고 제일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학생들이 매우 많이 배워요. 네, 안 그래도 그 프로그래밍 언어학교 가니까 가운데 있는 아, 맞아요. 그 친구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맞아요. 저희 시간이 괜찮네요. 이제 약간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교수 앞으로 혹시 어떤 거 계획 있으신지 뭐 파이썬하고 러스트 전공 말고 다른 또 원단 꿈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 뭐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저는 그 파이썬 러스트 말고 아니 그러니까 파이썬 러스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전 그 KPL을 꼭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그 학부 91학번이고 미국 처음 갔을 때가 2001년이고 그런데 그때도 그 보스턴 그 동네에 농담으로 이렇게 돌 던지면 한국 사람들이 있는 데서 돌 던지면 서울 가고 동문이거나 카이스트 동문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카이스트 동문이니까. 그런데 MGH, 하버드, MIT에 가도 카이스트 학생들 잘해. 뭐 이게 이제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잘 모르지 않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국제 공동 연구 하라고 해놓고 가서 우리의 귀한 세금을 해외 대학에 주게 하는 과제들 막 아직도 너무 시대착오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저는 개발도상국에서 공부한 대학생이었고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가 전쟁을 벗어난 가난한 나라에서 하셨고 우리 학생들은 세계적인 나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격변하는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 세 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데 다 배경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하는 게 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요즘 애들은 이랬다잖아요. 저희 교수님들이 저한테 자주 요즘 애들은 류 교수가 학생일 때랑 달라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옛날 기준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으니까 왜 인사를 안 하고 모자를 쓰고 추리닝에 맨발에 슬리퍼가 왜 그렇게 보기 싫을까? 좀 예쁘기만 한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좀 더 우리 나라 그리고 또 우리 PL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한테 자신감을 가지고 신나게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즐거운 장을 어른으로서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뒤에서 단단하게 받쳐줬으면 좋겠다. 특히 뭐 제가 성소수자나 장애 학생을 말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본인이 약간 내가 여기에 속하는 거 맞나? 특히 아이인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느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여기 안전하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도 괜찮고 나랑 비슷한 사람 없어 보여도 괜찮고 내가 재미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상해 보이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 싶고 그래도 외로울 때 찾아가서 이야기할 어른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그런 어른으로 네. 학교에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되게 인생 수업 듣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팬이 돼버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KPL도 어떤 형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있으면 좋겠네요. 뭐 그게 아까
필요사 같은 데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쵸. 저는 이제 루비 좋아해서 이번에 루비카이기도 가보고 하면 루비 언어는 본진이 일본이고 맞아요. 거기는 싸운 적 있거든요. 아. 영미권 개발자들이 왜 이거 커미터 사이트에서 일본어만 쓰냐고. 그리고 이번에 루비 커미터 거기 가면 그 서양인들이 일본어 하거든요. 왜냐 커미터들이 다 일본 사람이니까. 근데 KPL도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게 있으면 재밌겠네요. 네. 나중에. 저도 약간 뭐 비슷한 업계에 있지만 네 많이 보면 좋겠 최근에 그 PLDI가 한국에서 열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그런 행사도 한국에서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교류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네. 시간이 많이 아, 돼서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네. 출연하셨는데 네. 너무 재밌었고요. 오랜만에 진짜 신나게 재미있게 이야기했고요.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여기가 지금 11층, 7층, 7층이요. 아까 간 데가 11층. 11층. 그래서 11층, 7층 다니면서 지나가시는 당근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내적 친밀감을 느꼈어요. 정말 우리 학생들을 여기다 데려다 놔도 위화감이 없구나 싶어서 제가 다양한 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뿐 아니라 작은 회사들도 많이 가서 우리 졸업생들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게 개발자 친화적이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 나누면서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CP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게 좋은 어른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런 곳에서는 유혹이 어디서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유혹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중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좋은 회사와 문화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채팅에서도 두 분이 음. 교수님을 안 인사해 주셔서 그러네요. 교수님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코리안 에릭님이란 분이 3학년 때 수업 재밌게 들었다고 하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또 나와주신 류석영 교수님 감사하고 참여해주신 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